485문제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A고요. 얘가 P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라고 주어졌을 때에 직각이 되도록 C'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현재 ABC 정삼각형인데 변의 길이가 6cm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 BC를 3cm 줄여서 이 길이를 3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각 상황이 됐을 때 처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응? 네? 뭐라고요? 예? 오케이. 6cm 줄였다고? 죄송합니다. 원래 길이를 모르는데요. 3cm 줄여서 x 빼기 3이 됐고요. 6cm 줄여서 x 빼기 6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군요. 잘못 이해했네요. 그랬을 때에 처음 한 변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걸 x라고 잡겠습니다. 처음 변의 길이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가 피타고라스 공식이 되겠고요. 정리하면은 x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9x 63 죄송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이 되어지겠고요. 정리해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18x 플러스 45가 0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5하고 13이 되겠고요.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가지겠죠. 그럼 x의 값이 5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13하고 3이 되겠죠. 15하고 3이 죄송합니다. 10하고 3 마이너스여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 또는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얘들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이이기 때문에 범위 설정 x는 0보다 커야겠고요. x 빼기 3도 0보다 커야겠고요. x 빼기 6도 0보다 커야 돼요. 이 세 가지 총 정리하고 나시면은 x가 6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6보다 큰 것만 답이니까 3은 틀렸고 15cm가 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A1만큼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애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100만큼 팔아야 맞는데 X만큼 내렸으니까 100 빼기 X라고 쓰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야. 그 다음에 원래 B리터 팔아야 돼. B리터 팔았는데 증가했으니까 100분에 원래 100만큼 팔아야 되는데 EX만큼 증가를 했대. 그랬더니 하루 판매액이 증가했으니까 둘이 곱해주셔야겠고요. 그게 어떻게 증가했다? 하루 판매액이 원래 XY였는데 얼마만큼 늘었어? 8% 늘었어. 108만큼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A, B 써줘야겠죠. 됐나요? 이때 X의 값을 물어봤고요. 예쁘게 정리해보면은 이 A, B가 다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양변을 100배에서 이거 하나만 사라지겠고요. 또 한 번 100배 해주셔야 돼요. 100-X 100 더하기 2X 오른쪽에 한 번 더 100배 해주시니까 10800 하셔서 1800이 나와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00x 플러스 100x 되겠고요. 여기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1800이다 되어지겠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2x의 제곱 빼기 100x 플러스 80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약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나누기 한 거죠. 400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되겠죠? 400 소인수분 해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10 곱하기 40 딱 되네요. 10, 40, 마마. 그럼 x가 10 또는 4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근데 40이라고 하고 x 10인데 좋구나. 0에서 30이라고 밖에 안 줬네요. 그럼 넌 틀렸고 x가 10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답은 10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 받았고 이건에 해당하는 질문 잠깐만 2개 좀 보고 올게요. 먼저는 33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권이니까 2권이라 적어드릴게요. 2권의 335번 문제이고요. 문제 봤더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X자 모양으로 쪼개냈네요. 한 변의 길이가 6cm짜리 모양이 있었는데요. X자 모양으로 지금 쪼개냈다고 합니다. 그 X자의 한 변의 길이가 X고요. 즉 이렇게 쪼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놓고요.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폭에 좀 묘함이 있어요. 우리 이만큼 도형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겠죠? 잘 보세요. 이만큼 도형 여기에 붙일 수 있어요. 이만큼 도형 여기 붙일 수 있고요. 이만큼 도형도 여기 붙여져서 이 정사각형 넓이 구하면은 그냥 색칠한 부분 넓이랑 똑같잖아요. 여기 x 빼고 x 뺐으니까 여기 6 빼기 2x 되겠고요. x 빼고 x 빼서 6 빼기 2x니까 이 넓이 구하면 됐을 것을 좀 더 어렵게 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됐나요? 33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6번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주냐면은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X% 인상한 후에 다시 X% 인하했대요. 원래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격 A가 있겠죠. 원래 가격에 X%를 인상했어요. 원래 100만큼 있었는데 100 더하기 X 만든 거예요. 곱하기 X% 인하했어요. 원래 100만큼 있었는데 100 빼기 X로 만든 거죠. 그랬더니 원래 가격보다 4% 낮아졌대. 그 결과가 원래 가격보다 4% 낮다. 너 96%가 됐다 이런 거겠죠. 됐나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정식 예쁘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요.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 거 봐야겠죠. 혹시 제가 저번에 유형 6번까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유형 7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A, B가 C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490번 문제 가겠습니다. 1권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이 A 빼기 C라고 줬습니다. 문제 봤더니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C 빼기 C는 0이라고 줬는데요. 근을 판별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애매하네요. 일단 판별식 써보자.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만 4AC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요. 일단 썼습니다. 근데 문제 봤더니 뭐라고 줬냐면요. B가 A 빼기 C라고 줬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해서 A 빼기 C의 제곱이 4AC라고 정리가 되겠고, 곱셈을 잘 아시죠? A 플러스 C의 제곱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곱셈50 변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항상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다는 게 이 녀석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됐나요? 됐나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0보다 크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0보다 크다 같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실근을 갖는다. 1번이 답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498번 문제도 그냥 판별식 쓰라고 한 거니까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바로 넘어가서 500번 문제 바로 가려고 합니다. 5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a가 0이라고 했을 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확원을 문제에서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두 확원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근에 대한 관계 판별식 써주게 되겠고요. 짝수 쓸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텐데요. 그게 확원이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결론적으로는 a라는 값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제 물어본 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0이라고 했을 때에 얘 근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 판별식 써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정리 잠깐 해볼게요. 9 더하기 4a 플러스 8이 되어서 얘는 4a 플러스 17이 되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a의 범위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녀석에다가 4배를 접근해 줄게요. 4a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32가 되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을 더하셔서 저는 궁금했던 4a 플러스 17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15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너는 뭐였다? 음수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즉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고 답을 써주시면 답이 나와 주겠습니다. 이게 500번 문제가 되어지겠죠. 사실 여기서 시험이 나온 건 본 적이 없고요. 차라리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더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래 삼각형 문제 좀 풀어갈 텐데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어서 제가 굳이 할 말은 없고요. 504번 문제부터 저랑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랑 굳이 안 하셔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504번 문제 보겠습니다. (504번) 문제 보시면은 직각을 낀 두 변이 BC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직각을 낀 두 변이니까 이게 A고 이게 B다라고 문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일단 해볼까요? 쓴 준 게 3x의 제곱 빼기 3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0이라고 했을 때에 이 녀석이 뭘 가진다고 문제에서 말했죠? 중근을 가진다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이 빗변 미리 구하고 시작하자 얘들아. 근데 나 수업 잘하고 있어 얘들아? 따라오고 있니? 뭔가 너희들 호흡하는 느낌이 안 들어. 같이 우리 숨 한번 쉬어볼까? 오케이, 호흡의 느낌이 드네. 이렇게 호흡의 느낌이 없었어요.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얼굴도 한 번씩 보면서 해야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지겠죠. 이렇게요. 근데 얘를 뭐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대? 문제에서 a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대. 그 말은 뭐 하자는 거야? 문자 통일을 하자고 지금 말하는 거야. 포인트는 뭐다? 문자 통일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안 봐도 중근 써가지고 문자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등식이 나오려고 하나 봐. 이렇게 예상하고 풀어주면 좋겠죠. 등식 바로 만들어 보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ab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0이 되어지겠죠. 잠깐 정리할게요. 9a의 제곱 플러스 6ab 플러스 b제곱 빼기 12ab는 0이 되어지겠고요. 계산해본 거가 9a의 제곱 빼기 6a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 되는데요. 소름 돋게가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 3a-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얘가 얼마다? 0이다. 즉 3a랑 뭐랑 같다? b랑 같다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윤자 통일했네요. 갖고 올게요. b 대신에 a 쓸 거니까요. 3a예요? 그러면 10a 제곱 되어지겠죠.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루트 10a가 답이 되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은 5번이 나와줍니다. 505번 문제는 굳이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505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곱셈공식 변형을 물어보고 있을 거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죠. 505번 참고하셔야 할 곱셈공식은 뭐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빼기 c라는 공식인데 시원 한번 불러줄 수 있겠니? 이거 뭐랑 똑같은지 알지? 땡! 그거 알고 2분의 1 그때 뭐지? a? 그렇지. a-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아마도 이 문제가 이 공식이 나올 거거든, 답이 얘들아. 이 공식이 답이 나올 거고 얘가 아마도 0이 된다고 막 문제에서 말할 거야. 그러면 얘도 0보다 커나 같고 얘도 0보다 커나 같고 얘도 0보다 커나 같으니까 다 뭐가 되겠다? 0이 나와주는 구조가 될 거야. 아무도 ABC가 같은 정삼각형이 나올 거거든. 한번 해봐. 해보면 이 공식이 필요할 거야. 미리 적어놨고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지금 9번 문제 유형 9번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거 좀 볼까요? 506번하고 507번에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가 들어가져 있네요. 맞죠? 그럼 0이 아니라는 걸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509번도 숨겨져 있긴 하지만 얘도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일 것 같아요. 맞죠? 일단 공통적으로 최고차항 개수 미지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문제가 전부 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다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 완전제곱식과 같은 말이 뭐라고 제가 말했냐면은 중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된다는 건 그는 중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냥 중근이다. 판별식은 0이다. 풀고 싶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판별식은 0이다 쓸 텐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K를 조심해야 된다.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이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든지 0이 아닌지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506번, 508번, 507번, 509번 전부 다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언급이 되어져 있죠. 맞아요?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뭘 해줘야 되겠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0이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506번 같은 경우에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돼 있어야겠고요. 507번은 k는 3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필요하겠고요. 509번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봤어는요. 그래서 먼저는 저는 509번과 510번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50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아하니까요. 509번부터 볼게요.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어서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509번부터 보겠습니다. 509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A, B, C가 길이니까 길인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양수예요. A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CX의 제곱 플러스 C가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져 있죠. 완전 제곱식의 말이 있으니까 반드시 뭘 가져야겠다? 중근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중근을 가진다고 한 거니까 뭐다? 아, 얘는 판별식이 0이다까지도 연결이 되어주시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할 텐데요. 얘가 a 빼기 c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 플러스 c가 되어지겠고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식이다 밑줄 쳐놓고 얘가 절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하셔야 할 게 a와 c는 다르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정삼각형도 답이 아닐 거고요. 이등만 삼각형도 답이 아닐 거예요. A랑 C랑 기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정삼각형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확인했으면 판별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판별식 쳤을 거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너가 0이 되어지고요. 제가 암산 좀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 되어지니까요. 즉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답이 되겠어요? B변이 A인 직가삼각형이 되어지는 거겠죠.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다 쓰셔야 돼요. B변이 A인 직가삼각형 이렇게 다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 피타고라스네요. 무조건 직가삼각형 쓰시면 틀립니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해서 509번 문제 해결했고요. 510번 문제 가겠습니다. 510번 문제 보니까 2차식이 나와져 있대요. 아니요. 네, 아니. 그냥 쳐다본 거예요. x의 제곱 ak-b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ck 플러스 1이 거기에 밑쳐볼까? 우리 또 하는 거 있죠 얘들아. k 값에 관계없이랑
완전 제곱식이다. 쌤이 항등식과 조건이 있다면 뭐부터 해라? 조건부터 하고 나중에 항등식 처리하자라고 늘 강조했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부터 먼저 처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항등식으로 풀면 되겠다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풀러 들어갑니다. 810부터 써주시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식이 지저분하시더라도 조금 걱정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풀어 나가세요. 너가 0이 된다라는 거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시면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abk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지겠고 빼기 4k제곱 플러스 8ck 빼기 4는 0이 되어지겠고요. 여기 2차식 두 가지를 갖고 올 텐데요. 해보면은 a제곱 빼기 4 k제곱 가져오셨겠고요.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항등식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k에 대한 식 정리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b제곱 빼기 4는 0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을 어떻게 풀면 되겠지 얘들아? 이게 뭐가 돼야지? 0이 돼야겠지 맞지? 얘도 뭐가 돼야 돼? k 계속 바뀌니까 0이 돼야 돼. 너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만 문제 읽어보시면은 양의 실수란 말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되니? 됐어? 계속할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찾을 텐데 여기도 b고 보자. 0이 돼야 돼. b가 뿔마 2거든.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b도 2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됐어? 2하고 2 넣으면 4인데 마이너스 8이야. 그럼 c는 당연히 1인 건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모두 다 구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조건과 항등식 잘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와주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유형 10번이죠. 유형 10번 좀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어렵다라는 걸 좀 표시해 주세요. 유형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예정입니다. 어려울 거고요.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시험이 나오냐고요? 네,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올 만한 소재 중 하나니까 잘 표시해 주세요. 꼭 그 학교 전주 지역 기출문제 풀 때 꼭 하나씩은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 아닐 수도 있지만 나오면 예사롭지 않게 틀립니다. 왜냐고요? 문제 바라보시면 알잖아요. x제곱 빼기 xy 플러스 m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나와져 있는데 얘가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해놓은 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수분해 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한번 펴보주시면 좋겠네요.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봐본 적이 있습니다. 54쪽이요. 54쪽에 270, 27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270, 271번 문제랑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혹시 기억나요? 270과 271번 문제 어떻게 풀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얘는 뭐 이용해서 제가 풀었었죠? 내림차순회 한 다음에 열차, 저차 유추해서 잘 풀었던 것 같은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은 적당히 뭐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되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근데 이 문제랑 지금 여러분 푸신 문제랑 완전히 지금 결 자체가 완전 달라요. 왜 다르냐고 물어보시면요. 여기 잘 봐봐요. 얘는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내림차순 해볼까요? x의 제곱 잘 보세요. 플러스 2 마이너스 y의 x 플러스 m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봐서 볼 수 있는데요. 얘는요. 이 2차식을 유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뭐 모르니까요. 2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구조적으로 유추해서 풀 수가 없다니까요. 이 두 문제 270번과 271번은 대충 유추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제 개수를요. 식을 자체를요. 근데 얘는 유추해서 풀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안 하고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출생 못하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혹시 거기다가 적어놓은 적 있나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써서 푸는 것도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판별식을 써서 푸는 것도 제가 말은 해놨어요. 언급은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잘 적어져 있어요? 안 적어져 있어요? 말은 했죠 제가요. 말은 제가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그 문제거든요. 한번 바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얘를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x 뒤에 샬라샬라 x 뒤에 샬라샬라 이런 형태꼴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1차식으로 인수되는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식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y에 대한 1차식으로 여기에 뒤가 써 있어야 돼요. 이 뒤가요. 그래야 결국에는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거든요. 이미 x는 1차니까 이 뒤에도 1차가 돼야 되고 y에 대한 식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해도 돼요? 좀 더 다르게 설명 이렇게 혹시 봐도 될까요? 해가 뭐죠? x의 값이에요. 해가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요. 여기도 혹시 이해 가겠어요?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뒤가 y에 대한 1차식이면 해도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집중할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공식을 쓸 겁니다. 근해공식이요. 해볼게요.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잘 보셔야 돼요. 훅 지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mac요. 여러분 훅 지나갑니다. 제 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문제가 됐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잘 봐요. 이 루트가 있으면 1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해가요. 없잖아요. 얘 1차식이죠. 맞죠? 얘도 1차식이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제 말은요. 그런데 루트가 있어서 1차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루트를 뭐 해야겠어요? 없애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루트 어떻게 없애 시우나? 맞아요. 즉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잘 기억해요.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그래야 루트를 벗길 수 있다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의 판별식이 얼마야? 0이어야 된다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 전개합니다. 전개해 주시면 제가 살짝쿵 암산을 좀 해볼게요. 1 빼기 4m y의 제곱. 암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y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게 나오거든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답을 구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판별식 가겠습니다. 나 틀린 거 있냐? 채원아? 아니야? 알았어. 할게요. 판별식 짜서 써주시면 뭐가 되냐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요. 1 빼기 4m이 들어가겠고요. 너가 0이래요. 그럼 나누기 8 해주시면은 2 더하기 1 빼기 4m이 0이 되니까 m의 값이 결국엔 4분의 3이 돼서 원하시는 답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싫은 거 알겠어요?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극복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아래 512번 문제는요. 니들이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시작! 바로 도전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간만 보자면 제가 x에 대한 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정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놨어요. y도 있냐? x로 했어 다들? 전 x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맞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근을 구해보다면은 마이너스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그냥 a분의 할까요? 마이너스 a분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을 전부 다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어지겠고요. 4y의 제곱 빼기 4y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풀어주시면 이 a값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말고는 다르게 안 밖에 나오니까 외워주셔도 상관없겠죠. 514번부터는 쭉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근과 계수의 문제는 반드시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요. 알았죠? 점검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가 점검 한번 해보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겠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a분의 c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끔씩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할 경우가 좀 생기세요,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때가 좀 생기거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생길 때 그 녀석이 공식이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a분의 루트 절대값 d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겠죠. 됐나요?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 앞에 뿔마를 붙여야 돼. 뿔마요. 자, 여러분 뿔마 붙이셔야 돼요. 네. 이게 공식이거든요.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선생님 몰라도 답 구하는데요. 네. 몰라도 답 나옵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편하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알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 줬는데 그게 문제에서 2분의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선생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럼 얘는 내 입장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한 다음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에서 구해볼 수 있는 녀석인 것 같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4알파 베타도 나오긴 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운 바로 위에서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쓰면 뭐라고 적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 제곱하셔도 양쪽 이걸 제곱해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뭐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 두 가지를 푸는 게 맞죠. 네, 가끔씩 이게 편리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죠. 두 분 다 합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냐면은 a분의 b니까 2분의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둘의 곱은 2분의 3이 되어지니까요. 이 두 개 가지고 이 녀석 만들으라는 소리가 되어지겠죠. 맞죠? 됐나요? 얘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공식을 이용하신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주시면 되지만 그냥 얘 공식 써서 푸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활용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다다 익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516번 문제 좀 발표 좀 쳐주세요. 여기 아마도 중요한 게 숨겨져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 할게요.
근호가 있을 때는요 함부로 곱하거나 나눠주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셨어요? 자, 누누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루트가 있으면, 근호가 있으면 함부로 절대 곱하지 마세요. 쌤 무슨 소리 하시는 건데요? 잘 보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중요하다고. 자주 나오면 낚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3이죠.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1이죠.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조금 얼타요. 못하는 친구들은 이걸 아예 손도 못 대지만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하죠. 선생님 이거 왠지 제곱하면 얘네 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오케이? 그래서 레드 이렇게 풀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라는 것을 쌤 제곱해 볼래요. 그러면 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죠. 앞에가 제곱하면 알파 제곱 알파 나오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베타 나오고요.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하니까 플러스 2배의 루트 알파 베타가 되어지겠죠. 맞나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릴까 채연아? 그러니까 끄덕이는 것 자체가 알겠다는 거죠. 왜 틀린 거죠? 바로 이 부분이요. 이렇게 쓰시면 진짜 날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눈이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곱은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사실 제곱도 안 되는구나. 제곱도 하지 마세요. 제곱도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곱은 되는데 원래 어차피 제곱은 되는데 아니야 제곱도 하지 마. 네, 제곱은 돼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라고 쓰셔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유를 아는 사람 시연아 말해줘. 나 듣고 싶어.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얘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요. 둘 다 음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파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부호를 뭐 하셔야 돼요? 판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에요. 고수는 늘 항상 뭐씩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바라보거든요. 맹점이 있나? 맹점이 아주 두드러졌죠.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맞아요. 벌써 대답 잘 하시네요. 알파 베타의 부호 판별을 하시러 가셔야 돼요. 쌤 알파 베타 부호 판별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따라오세요. 두 근의 부호 판별은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하실 겁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문제를 보아하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 알파 베타가 1이다라고 나왔는데 더했는데도 양수고요. 곱했는데도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수가 모두 다 뭐다? 양수라고 죽어 있는 거예요. 곱해도 양수, 더해도 양수면 두 개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걸 낚으려면 어떻게 줘야겠어 얘들아? 낚으려고 한다면 이건 뭔 뜻이야? 알파 양수고 베타 양수라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만약에 2다라고 줘. 이러면 뭐가 돼요? 곱했는데 양수죠. 맞죠? 두 부호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부호가 같은데 더했을 때 음수야. 그럼 둘 다 뭐가 돼? 음수야. 이렇게 내야 문제가 좋은 문제겠죠. 이거는 좀 아쉬워요. 내다 말았어요. 결국엔 여기서는 그냥 뭐다?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라는 거 확인했네요. 에이 재미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곱하셔도 상관이 없었네요. 문제가요. 내다 말았죠. 분명히 강조합니다.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집어넣고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고 그게 제곱이죠. 맞죠? 제곱이니까 나중에 뭘 씌워야 돼요? 루트를 씌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양수만 답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내다 말아서 재미가 뚝 떨어졌어요. 맛대가리가 없네요. 이걸 제가 왜 풀고 있는지 한탄스럽기 그지 없어요.
재미가 확 떨어지네 갑자기요. 네, 5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8번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요. 현재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와져 있겠고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의 값이 p라고 했을 때에 그 p의 값에 딱 18배 한 걸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분수하면 보통 우리가 뭐부터 해야지? 통분부터 하는 거 맞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은 가끔씩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통분해보면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통분한 결과 알파의 5제곱 곱하기 베타의 5제곱인데 선생님 만만치가 않아요. 분모는요 그냥 알파 베타를 제곱하시면 되겠지만 요 식기는 특별하게 공식 따위 존재하지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랑 아무런 관련은 공식이 없어요. 쌤 공식이 없을 땐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희들 직접 창작하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을까를 골똘히 고민하는 과정 중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곱해주면은 왠지 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계산해본 결과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미안해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둘이 곱해줬을 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묶어주시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결론은 얻어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저 이거 알고요. 이건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얘 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세한 설명은 풀지 않을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 곱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어지니까 합과 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19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x라고 한 절대값이 있는데요. 그 녀석이 2가 되고 싶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쌤이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뭐 하라고 했다? 이 안이 0이 되는 값을 경계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선생님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커다 같을 텐데 잠깐만 여기 봐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또 가운데 손가락 하지 마시고요.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왜 이렇게 길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죄송해요. 나보다 손가락 더 긴 것 같아. 아무튼 배워본 적이 없어서 풀 수 없어요.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잘 보세요. 난 너희들에게 다 말했어. 나 말 안 한 거 하나도 없어. 절대값 식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죠. 이렇게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다? 식인 그대로 쓰고요. 한쪽에 뿔만 수를 넣어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방식으로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됐어요? 범위 나누지 마세요. 2차 부등식 안 배워서 어차피 못해요. 너희들이요. 알았니? 합니다.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2다 또는 마이너스 2다로 정리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는 0이라는 하나의 이차함수 나오겠고요.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식이 나올 것 같고요. 뭐 4개를 알지 못하니까 얘를 알파 베타로 잡고요. 얘를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라고 합니다. 미안해. 이건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얘는 감마라고 감마. 영어 잘하시니까. 감마 시그마 알았죠? 하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지금 통분할 건데 끼리끼리 통분할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통분해 주시고요. 감마 더하기 시그마분의 감마 시그마분의 시그마 더하기 감마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각각 알맞게 뭐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 써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답이 나와주는 거겠죠. 됐나요? 굳이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듯이 쉬우나? 할 수 있지? 근가수 관계는. 넘어가서 5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거의 두 근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어본 게 알파의 다수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다수제곱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그냥 알파 베타를 묶어보면은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이라고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냥 곱셈고식 반영 문제니까 왜 어렵지 않지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럼 얘를 또 구해야겠네. 맞죠? 와우 쉣. 오케이 구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라 믿고 안 쓰겠습니다. 네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굳이 제가 더 이상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형 12번 문제에다가 좀 표현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얘기 좀 나눌게요. 얘들아 나 한 가지 좀 얘기 좀 하자. 유형 11번이랑 유형 12번이랑 많이 헷갈려 해. 다시 한번 말할게. 유형 11번과 유형 12번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동을 해요. 이게 지금 유형서이기 때문에 쪼개져 있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이 두 가지가 섞여 나오거나 특별한 경계가 쪼개져 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을 혼동한다고요. 제가 결정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511번과 512번에 나와져 있는 두근이라는 단어와 알파 베타가 있는 것은 근각계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유형 11번 형태의 문제는요. 알파와 베타가 완벽하게 섞여 있어요. 쌤 섞여 있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알파랑 베타랑 곱해져 있는 항이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전 말로만 적고 있어요. 쓰기 귀찮아서. 알파와 베타가 곱해져 있는 항이 있으면 섞여 있는 거예요. 511번, 유형 11번은 전부 다 알파, 베타가 곱해져 있는 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형 12번 같은 경우엔 알파와 베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더 직관적이게 얘기하자면 알파랑 베타가 곱해진 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즉 알파와 베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식인 것인가 알파와 베타가 무조건 섞여 있는 식인가를 통해서 판별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우리가 곱해져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근각계수 관계를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유형 12번 같은 류들은요. 대입하는 거예요. 근을요. 얘는 근각계수 관계 쓰지 않고요. 뭐 한다고요?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요. 그래서 알파에 대한 식과 베타에 대한 식을 얻으셔서 그 알파에 대한 식과 베타에 대한 식을 적절하게 식을 조작해 주시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근각계수 관계를 먼저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대입부터 하셔야 돼요. 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요. 감각이에요. 근데 이 감각도 나름의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했죠? 알파, 베타 고비로 이루어져 있는 항이 있나 보라고요. 알파, 베타라는 항이 있으면 얘 근각계수 관계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얘가 지금 먼저 521번 문제 보시면 제가 해줄게요. 521번 문제 보시면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이니까요. 상당히 독립적이라고요. 이거는 알파에 대한 2차식, 얘는 뭐죠? 베타에 대한 2차식을 각각 구해서 곱하라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얘를 굳이 전개해가지고 알파, 베타 곱을 찾으실 건가요?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죠. 맞죠? 그냥 이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쌤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얘는 근각에서 이용하지 않는 거야. 그냥 대입하세요. 알파 대입하시면 뭐가 나와주는 거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는 0이 되어지겠고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을 쓰는 거죠. 제발 근각의 관계부터 먼저 시작하지 말고 대입부터 제발 좀 하라고. 독립적이잖아. 시험장 가서 내 말 기억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알파에 대한 식, 근각의 관계 이렇게 막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많이 긴장돼서 평소에 풀리던 것도 안 풀린단 말이야. 선생님 얘 완전 다르잖아요. 식을 좀 적당히 조작합니다. 알파의 4제곱 빼기 4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이항시키면 알파-2라는 식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식도 적당히 조작하면 베타의 제곱 빼기 4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2라는 식으로 적당히 조작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시연아 좀 설명해 줄까? 부연 설명을? 이거 왜 된 거냐고요? 바로 못하니까요. 됐나요? 자, 넣겠습니다. 넣어주시면 알파-3 되겠고요. 넣어주시면 베타-1로 식이 정리가 돼요. 이제는 근각의 관계 쓰셔도 괜찮은 거 이 정도쯤 와서는요. 그래서 얘를 정개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어져서 얘는 근각의 관계를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죠. 되셨나요? 섞여져 있으니까. 근데 혹시 기억나? 얘들아? 이거 분명히 이건 기억할 것 같아. 아연이가. 아연아 이거 어떻게 쓰면 이거 전개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쓰면 알려준 적 있는데. 나 기억나지? 말해도 되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안 괜찮구나. 얘를 각각 마이너스를 먹어주시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값이 되어지죠.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분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요? 되니?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어떤 식이 돼요? 완전히 같은 식이 된다고요. 두 가지 이 같은 식이에요. 되니? 너희들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구하고 싶으면 여기 또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요? 1만 집어넣고 푸셔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겠다?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고 여러분들께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요. 521번 문제 가겠습니다. 522번 문제요. 5to2. 52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는 0이라고 줬는데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베타가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거 상당히 독립적이야. 알파와 베타가 섞여 있는 식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뭐야? 대입하는 거야. 알파의 2차식이니까 알파 먼저 대입할게. 알파의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0이 되어져서 알파 제곱 대신에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을 가진 거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5베타니까 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5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내가 구할 녀석인 거라고. 너도 합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냥 풀면 된다고. 알았어요? 안 섞였어. 알파 베타라는 곱이 있어야 근각의 수한계야. 그 전까지는 독립적이라고 보시라고요. 523번 백문의 불여일견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각각 대입해서 식을 조작해 주시면 돼요. 설명하지 않아요. 524번 문제 가겠습니다. 524번 문제 보셔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알파벳 대입하시고 분모 예쁘게 고쳐줘서 문제 푸시면 돼요. 길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525번 문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틀릴 것 같아서 525번 문제 갈게요. 문제 보시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 이거의 두 근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먼저 대입하기 전에 식부터 볼까요?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 1 플러스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될 텐데요. 얘들아 이거 되게 독립적이잖아. 알파에 대한 3차식 베타에 대한 3차식이니까 대입하는 게 맞아. 대입 잠깐 할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3은 0인데
이거 얘들아 양변에 우리 차수 줄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지? 3차식이잖아. 2차식까지 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를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로 고치면 마이너스 3알파가 되어지겠고요. 양변에 알파 곱해주시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이 빼기 3알파 제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 얘를 넣으실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로 식을 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차수를요. 얘도 그거와 비슷한 법으로 떨어뜨려 주시면은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요. 차수를 좀 줄여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틀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안 틀렸군요. 네. 됐나요? 아직도 불만족스러워요. 알파 제곱도 차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줄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의 제곱을 여기서 구할게요.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왜 여기 잠깐만요. 에? 아 틀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 다 틀렸죠. 제가 지금 여기요. 다시 할게요. 줄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3알파여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3알파예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되어지겠고요. 그 비슷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거기 실수했었어요. 보이시죠? 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 한다? 여기는 근각계선계 쓰세요. 전개하신 다음에 근각계선계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됐지? 어떻게든 정리해서 푸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525번이죠? 번호도 잘못 적었네요. 괜찮습니다. 526번 문제 가겠습니다. 526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는 0이라고 줬는데요. 이 녀석의 두 근을 문제에서 뭐라고 잡았냐면은 알파, 베타로 잡았습니다. 문제 봤더니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말하는데요.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 낚시하고 싶은가 봐. 어떻게든 알파 베타 섞어서 풀으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낚이지 마시라고. 순전한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 쌤 이거 두 개씩 해서 푸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안 섞였다고. 알파 베타의 곱이 없잖아. 그럼 독립적으로 보시라고. 얘 어떻게 쪼개?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쪼개시라고. 알파의 5제곱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쪼개시고요. 베타로 쪼개세요. 베타 5제곱 베타의 4제곱 빼기 베타의 세제곱 쪼개서 보시라고.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당연히 차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먼저 알파의 세제곱 묶으셔도 됩니다. 알파 세제곱 묶어주시면 알파의 제곱 알파 빼기 1 되겠고요. 베타의 세제곱 묶어주시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대입할 겁니다. 따라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4는 0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4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또한 4가 되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4예요. 이만큼이 4라고요. 대입하면 3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3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알파들을 베타 따로 독립적으로 보기에는 식이 조금 에바 참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근각계선계 쓰시는 게 더 나아요. 3배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으로 푸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선계를 이제 풀어주신 마무리는 근각계수로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4니까 이거 가지고 얘 표현해 주시면 답이 되어지겠죠. 됐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근각계수의 관계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대입하는 것도 있어요. 527번 문제 보겠습니다. 527번 문제 보겠습니다. 527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두 근 나와져 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이라고 줬고요. 이 녀석의 두 근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로 풀자고 합니다. 문제 읽어봤더니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요. 루트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의 값을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풀려고 해요. 지금 주어진 게 2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대입하는 건 워낙 좋아요. 독립적이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4는 0인데요. 참 소름 돋게 이 두 가지만 남기고 적당하게 이항을 좀 시켜봤더니 얘가 9알파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대입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따라서 얘는 루트 9알파 플러스 루트 9베타로서 정리가 너무 예쁘게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행동이 3루트 알파 더하기 3루트 베타라고 쓰시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면 얘가 3배의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로 정리가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요. 왜 예쁘냐고요?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와지거든요. 쌤 뭔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할 수 있거든요. 얼마냐면 9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요. 4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내 느낌이 이래요. 아, 쌤 루트 알파 했다가 루트 베타 더한 거를 제곱한 게 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배 루트 알파 베타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근호가 있으면 쉽게 곱하시면 안 돼요. 부호를 판별하시고 곱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곱도 양수고요. 합도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베타 모두 다 양수라는 거 얻어내셨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요. 아셨니? 자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9가 되겠고요. 4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게 1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 양수예요. 근호가 없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없어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 빼기 루트 13이 되어져서 여기다 3배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507번까지로 마무리 지었고요. 유형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번 문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 528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532번과 533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녀석이 될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532번과 533번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할게요. 528번 문제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어떻게 풀까요? 시오나? 땡! 근의 공식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어떻게 풀까? 채연아? 땡! 어떻게 할 거야? 아연아? 근의 비가 2대 3이를 어떻게 풀 거야? 하나를 2알파, 하나를 뭘로 둬? 3알파라고 설정해두고 푸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두 근의 관계가 있어. 적어드릴게요. 또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적어놔라. 내 말들. 난 문제를 감상해 이렇게. 두 근의 관계가 있어. 눈에 보여? 그럼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한 문자로 설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뭘로 푸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전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감상해 보시고 떠올리셔야 돼. 뭐야? 근의 관계야? 차가 있어? 비가 있어? 배가 있어? 이미 설정하시는 거예요. 529번 배가 있네. 하나를 알파, 하나를 4알파. 530번 차가 있어. 하나를 알파, 하나를 알파 플러스 4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531번 문제 두 근이 연속인 정수야. 그럼 하나를 알파, 하나를 알파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애들 정수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아마도 답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532번이 저랑 할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532번 저랑 하셔야 돼요. 532번과 533번은 이미 설정해서 푸는 것만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조건의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5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잠깐 읽어볼래? 얘들아 뭐라고 나와졌냐면은 절대값이 같고 내가 하나하나씩 끊어서 설명할게. 절대값이 같고 얘들아 우리 그 영어 시간 독해라고 생각하자. 절대값이 같고 뭘로 어떻게 독해야겠어 얘를? 아, 뭔가 되게 재밌다. 언어 같아. 절대값이 같고라는 건 뭐야?
절대값이 그냥 같다는 말이야 얘들아. 알았지? 절대값이 같다. 보통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딱 그냥 이렇게 써놓을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곱이 음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독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개 잘한다 독해. 진짜 국어 선생님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이 두 가지 섞어서 뭐가 나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데 부호가 달라? 그러면은 합이 0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합이 0이다. 이게 여러분들 하실 일입니다. 치환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맞지? 마음에 들었어? 고마워 좋아해줘서. 됐나요? 됐어요? 잠깐만 여기 잠깐 봐볼래 얘들아? 여기 좀 봐줘 얘들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말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풀이를 통일시키고 싶어서 설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명해보자면 하나를 알파로 잡으시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푸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합이 0인 거 증명이 되겠고 곱이 음수라는 것도 증명이 될 거니까 이미 설정하고 싶은 분 이렇게 푸시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푸십시오.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두근의 합 나왔습니다. 두근의 합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인데요. 그 두근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두근의 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요.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옆에 마이너스 곱하셔서 a제곱 빼기 3a 빼기 4가 0이 되어지니까요.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겠고 a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얘들아 543번 문제 볼게. 나 분명히 말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렇게 이미 설정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아무래도 이게 더 좋을 거 너희들은. 할게요. 533번 문제 잘 보세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래요. 이게 생각보다 좀 묘해요. 선생님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라고 줬는데 이게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돼요? 합니다. 두 절대값의 비가 3대 1인데 선생님 부호가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겠죠. 잘 보세요. 하나는 3알파, 하나는 알파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는 3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세요. 시작. 그려놓고 문제 봤더니 근거항 속에 써볼게요. 이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이건 두 개의 부호가 어떤 거야?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써줄게. 부호 같다. 선생님 알파 음수인지 양수인지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온다. 부호 다르다 라고 하겠습니다. 부호 같다는 전자의 문제 풀게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c가 되겠고 두근의 합 4알파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근의 곱도 나오는데 두근의 곱의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은 마이너스 10인데요. 얘가 3알파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미 깨졌네요. 왜 깨졌어요? 두근의 곱이 현재 양수의 음수예요. 두근의 곱이 음수인데요. 부호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위배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들통이 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쌤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 이걸 오른쪽 풀겠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 2알파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은 4가 되겠고 알파의 값이 2일 수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알파가 얼마일 때에 2일 때 문제를 풀어줄게요. 나 지금 따라오고 있어? 내가 너 혼자 푸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같이 호흡이 뭔가 돼야 되니까. 알파 인어주시면 K가 결정될 거예요. 4는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결국엔 K 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지면 짝을 넣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K 모든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니까 답이 4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됐어요? 얘들아, 잘 기억해. 절대값에 관계가 있는 거는 이미 설정해서 푸는 게 맞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 두 녀석의 부호 판별이 가능하면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나와. 부호 판별 안 되면 두 가지 다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절대값 써가지고 이미 설정하면 진짜 절대 안 되고 그냥 하나 알파 하나 그냥 플러스로 두고 하나 마이너스로 그냥 넣어줘서 풀면 된다고. 이러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답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잡으셔도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호가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다면 일단 같다고 하나 두고 다르면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세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유형 53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4번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 53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34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다라고 줬죠. 여러분들 어차피 제 긴 말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 텐데 얘들 근각의 성격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한 번만 고민해보면 안 될까 얘들아? 뭘 고민해보냐면은 내가 하나 공식 하나 아까 알려준 거 있거든? 공식 한번 우존해서 풀어보면 안 되겠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루트 씌워주신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설명 아까 제가 드렸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문제에서 뭐하래?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제곱해 주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그냥 사라지겠고요. 그냥 얘만 남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의 k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녀석이 언제 얼마 되고 싶다? 4가 되고 싶다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됐나요? 이러면 관계식이 바로 나오니까 사실 뭐 똑같은 거긴 해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4k 빼기 12는 4가 되어지니까 알맞게 K값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양수라고 물어봤으니까 긴 말 하진 않겠습니다. 535번 문제 통분해서 푸시면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536번 문제 곱셈공식 반영 쓰시면 되니까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537번 문제 봅니다. 537번 문제 보고 쫄지 마시고요. 특히 537번 문제 그냥 전개해서 푸셔도 되니까 쫄지 말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538번 문제 볼 텐데요. 538번 문제도 굳이 어렵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만 적당히 잘 인수분해서 풀어주셨으면 참 좋겠거든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538번 문제만 힌트만 주자면 538번 문제는 식만 잘 전개하시면 돼요.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8이라고 나와져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알파 베타로 묶으신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남은 두 가지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고 8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공통인수 묶으신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8이다 해주시면은 여기 합과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근각의 순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긴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539번 문제도 전 사실 할 생각은 없지만 말은 그래도 해줘야겠죠. 말을 좀 몇 가지 덧붙여 보자라고 한다면은 포인트는 그냥 근각약수관계를 잘 적당히 또 써주셔야 되는데 539번 문제 풀면서 잠깐 설명은 그래도 확인할게요. 539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는 0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녀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져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근각약수관계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둘이 합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a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주신 다음에 문제 읽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는 0에 문제에서 두 근을 줬어.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이고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거냐면요. 두 근 가지고 근각의수관계 만들어주세요. 먼저요.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더해준 그 값이 근각의수관계 쓰면은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근과 알파 베타라는 근을 곱해주시면 b가 되겠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합은 a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a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곱이 b예요. 마이너스 b예요. 이만큼 마이너스 b여서요.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마이너스 b가 a 플러스 2니까 a가 사라져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a라고 줬어요. 곱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b가 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ab라고 하는 것이 b가 되는 건데 b가 0이 아니거든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어서 이게 1이 되겠고 결국엔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내셔서 ab 값 예쁘게 구해주셨고요. 답도 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540번 문제도 그냥 근각의수관계 쓰면 되는 거여서 굳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542번 문제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542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고 집에 갈게요. 5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온아 앞으로 남은 날은 계속 와서 그냥 해. 계속 일찍 와서 그냥 학원에 살면 안 돼?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공부해야 하잖아. 너 어때 시온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내가 하루만 더 줄게. 하루만 더 주고 안 되겠으면 내가 강조를 시킬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알았지? 아 와봐 진짜로. 선배들 와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얼마나 좋냐. 하자. 두 근 나와져 있는데요. 근각의수관계 이용해보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지겠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가 되어지겠죠.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인데요. 얘들 근각의수관계 이용할게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결과적으로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라고 줬고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곱한 그 결과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b라고 줬어요. 이거 예쁘게 통문해 주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짝 한번 보세요. 빨리 푸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답을 낼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이걸로 답을 안 낼 거니까 빨리 하는 거고요. 얘를 예쁘게 좀 곱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되어지니까 각각 합과 곱 알맞게 집어넣어서 푸시면 답이 되는데 이걸 풀지 말라고요. 쌤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무슨 말 말했니? 이런 걸 말한 적 있어. 내가 한번 뭐가 돼 있다? 역수돼 있다. 모든 것이 역수가 돼 있다면 개수의 순서도 싹 다 뒤집어져요. 무슨 말이냐? 얘가 상수항으로 가고요. 얘가 여전히 똑같이 1차항이고 얘가 1차항의 개수로 간다고요. 그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 되는 게 바로 얘가 돼. 얘와 식은 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a 값이 결정되죠. a 값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죠? a 값이 2가 되겠죠. b의 값은요.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결정 내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요. 역수배에 되어 있다면 푸시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542번까지 됐고요. 숙제는 1권, 2권, 유형 15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권과 2권. 혹시 2권 밀린 사람 있으면 밀리지 마세요. 저 누님 말했어요. 밀린 거 하는 거 좋은데 숙제 따라와야 된다.
개수 밀린다 안 그러면 1권, 2권, 유형 15번까지 풀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